오늘 저희 말씀반 첫 번째 주제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대표 로봇 주식들이 오늘 급등 VI까지 걸렸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일까요? 어떤 호재가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살펴봅니다. 저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진 로봇을 비롯한 대표 로봇 관련 주식들의 급등의 이유 두 분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지능형 로봇 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신인섭 소장께서는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더 집중하겠다는 소식에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어떤 내용입니까? 뭐 두 개 다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를 했죠. 거기서 네. 이제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트리거를 열었던 거는 지금 소장님께서 이제 하단으로 달아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쪽에 좀 진출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메타버스 때도 그랬고 NFT 때도 그랬고 일단은 대기업이 좀 진출을 한다. 그것도 우리가 굵직히 아는 기업들이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산업의 캐파가 엄청 커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붙게 되고 그에 따른 좀 수급들이 많이 붙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승하게 된 요인은 이제 삼성전자가 트리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2차로 정부에서 이런 좀 지원금을 바탕으로 또 육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벤트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뭐 미래의 먹거리로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뭐 이제 실생활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로봇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좀 국내에서는 조금 약하죠. 해외에 비해서는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히 일본이나 이런 쪽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국산화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좀 주목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필두로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그에 또 관련된 회사들이 생기게 되게 된다라면은 뭐 반도체와 같은 그런 흐름들과 또 유사하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뭐 어제 전일장과 오늘 금일장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시장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이벤트들이 좀 붙어주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오늘의 좀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하는 요인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에 이어서 정부 정책 수혜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주들이 오늘은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로봇 관련 주식을 선정할 때 워낙 가벼운 테마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주일 넘게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음 주에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기세가 강한데 소장님, 로봇 관련 테마들이 이렇게 강한 것 합리적인 겁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지금 시장이 약한 그 상황에서 약간 로봇 테마가 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짧게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이라든가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형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시장을 뭐 미리 들어가서 크게 먹을 수도 있는데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보다도 먼 게 로봇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능형 뭐 산업용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용 로봇 이런 쪽은 이제 가까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거의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수준을 원하시잖아요. 철인 28호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대 가지고 급등한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두 분께서 로봇 관련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막연한 테마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꽤 실체가 있는 뉴스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좀 다른 때보다 강한 것 같거든요. 네, 일단 LG전자가 로보스타라는 그 종목을 사서 지금 많이 키웠었던 적이 있었고요. 예. 로보스타의 지분을 LG전자랑 김명호 씨가 33.43%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팀으로 태스크포스여서 임시 조직이었는데 팀으로
정식 조직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로봇 사업을 어쨌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다들 분야는 다르죠. 로보스타는 지금 사실 LG전자의 산업용 라인에서 쓰이는 거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왜 인수했을까 그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시연 장면이라 이런 거를 보고 다들 놀랬죠. 저래서 인수했구나. 2종 로봇이든 4종 로봇이든 뭐 엄청난, 그쵸? 로봇 학대라는 뭐 논란까지 벌어졌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웃긴데, 로봇 인권 있습니까? 로봇의 인권을 권리.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는 발전을 아니고. 못 해요. AI건 뭐 그쵸. 있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아예 실험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근데 발로 막 찼는데 2종 로봇이 바로 탄력 받아가지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점프해서 자기가.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거. 네. 근데 문제는 배터리에 결국에는. 결국은 2차 전지인데 걔가 그 로봇개가 4시간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로봇개가 남의 전장을 찾아서 가다가 헤매버리면은 싸움도 하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총 맞고. 그 배터리가 어떻게 배터리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2차 전지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로봇 관련주가 결국 2차 전지주가 실질적인 저기가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든 지금 전장에서 쓰이는 그 전투 로봇이든 이런 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달고 그게 무거운 걸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동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어떻게 가볍게 많은 용량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화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실렸던 2차 전지 배터리가 로봇 산업까지 이제 발판을 넓히게 되겠죠. 결국에는 2차 전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로봇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2차 전지 투자하는 게 더 어떤 합리적인 근데 결정이다. 로봇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로봇에만 투자하시기 때문에 좋아요. 사실 그거랑은 또 관련이 없죠. 네. 네, 두 분은 로봇 시장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로봇주 사도 될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저희 신일섭 소장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가장 상승력이 높은 뭐 로보라든지 이런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접근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지분을 투자를 해서 예. 뭐 상승이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번 또 최근에 이제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한 2, 3거래일 조정 나올 때처럼 이렇게 조정 나오면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라면은 금일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뭔가 왜냐면 오늘 토픽을 잡으면 오늘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강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네, 오늘장에서는 사실 이미 뭐 시세도 다 분출이 됐고 이 흐름에서 뭐 보다 강력하게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좀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두 분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무슨 일 있어요, 소장님? 아니요. 자, 힘을 내주십시오.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세요. 아이. 두 분이 이러시면. 제가 오늘 산타 복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온몸을 불살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소장님. 자, 웃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에 대해서 그 투자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종목은?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죠. 네. 로봇주 투자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아이 싶으시면 컨택도 좀 하시면서 네, 투자 지금 의견을 자료를 전해 찾느라 주십시오. 바빠가지고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게 제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이 자리가. 피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 뭐 로봇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일단 서비스용 로봇은 가까이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그 병원에서 그 요양사들 구하잖아요. 근데 요양사들이 내 그거 같이 해주진 못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내 아들 자식 딸 자식만큼 해주실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요양사로서 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 소명감에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솔직히 말해서 저기 치매 환자분들 저기 똥 기저귀 다 갈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에 지금 서비스용 로봇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아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하는 로봇계가 뛰어가지고 전투에서 이제 사람이 총 안 들고 로봇끼리 싸우는 그건 좀 먼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메칸더 V 철인 28호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선 배터리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서비스 로봇 쪽은 좀 가까우니까 그럼 그쪽을 좀 건드려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종 로봇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안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달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지금 많이 봤어요. 저 고깃집을 갔는데 교외에 고깃집 큰 거 요즘에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추 쌈을 놨더니 다 먹고 났더니 빈 걸 놨더니 로봇이 주방 가서 갖고 오더라고요. 쌈 채소를 다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고 가까워요. 우리가 병원에서 쓰이는 재활 쪽에서 쓰이는 것이라던가 그런 쪽은.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일단은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그 정도고. 네. 예, 너무 이제 막 정말 미래에 막 전투를 하고 이런 거 에반게리온 이런 거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쪽은 그렇다고 해서 로봇 청소기라던가 산업용 로봇을 하기 싫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산업용 로봇이고 교육용 로봇을 하는 아니면 뭐 유진 로봇 같은 것도 있고. 예.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서비스용 로봇. 이쪽이 저는 서비스용 로봇 쪽이 좀 괜찮은 것 좋습니다.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로봇 네. 그 대표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권유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로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더 좋은 주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로봇 주식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회의적인 시각을 비춰주셨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이만한 또 대안이 없는 것 같네요. 잘 봤습니다. 요즘 또 양도세 관련 이슈도 있고 해서 대형주보다는 이런 테마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갈까요? 저희 다음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LG화학입니다. 52주째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일일까요? 두 분께서는 하락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하락하는 진짜 이유. 두 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투자심리, 신인섭 소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매도해라. 투심의 영향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뭐 일단은 그 자회사 상장 이벤트랑 또 이제 미국 장에서도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 GM이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뭐 좀 잘 움직이던 전기차 종목군들이 뭐 물론 이때까지 상승한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조정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이 상승폭이 좀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 또 GM이랑 또 연결이 또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뭐 무엇보다 일단은 그 이제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벤트가 가장 크게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매도하라라고 바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버티자인데. 버티자. 네, 버티자의 입장인데 사실 지금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주가 흐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일단 이전에 그런 상승을 했을 때 조정이 나왔었던 구간까지 좀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대부터 조금의 더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상장하는 이벤트까지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본업이랑 뭐 PCB라든지 뭐 석유화학 쪽이 뭐 전방 수요도 괜찮고 뭐 이런 석탄 가격 상승에 따라서 나름대로 반사 이익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장 관련된 부분에서 뭐 LG전자에서 받는 이런 뭐 분리막이라든지 뭐 관련 사업군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반응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좀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악화가 나타난다라면은 그때는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투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의 어려운 기간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면은 뭐 지금 팔고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근처에서 잡은 부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고점 라인에서 이런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좀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선택하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버티자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본업이라든지 이런 이 회사 자체의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꺾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힘들지만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텨보자라는 것은 더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뭐 아예 안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땐 62만 원 라인 부분에서 한번 강력한 지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네. 그 20년의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해당 가격대 이제 이 50만 원대 후반부터 62만 원 사이에서 여러 번 좀 반등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라인에서 다시 한번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해당 가격 라인 때까지는 좀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해서 재상장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동반해서 2차 전지까지 다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9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도 되고 있지만, 야, 소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매도하라 이런 의견 주시는 게 쉽지 않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서라도 지금 파는 게 손해를 덜 보는 일이다. LG화학이 지금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하는 것이 확정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일말의 배터리 소재주로서의 그 기대감이 약간이라도 깃들여 있다면 그것을 가정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 세계 1등은 CATL, 종목명은 닝더스다이죠. 이제 여기서 과열권에서 급락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가 되어 있고요. 테슬라, 예, 지금 테슬라 차트인가요? 예, 테슬라 급락을 맞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의 1위 테슬라가 급락, 장대 음봉, 배터리의 1위 닝더스다이가 급락. 그러면 LG화학이 그 부분에 일말의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선 하락이에요. 근데 만약 그게 없어졌다. 그게 다 없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 다 간다. 그럼 이제 화학업종의 지배를 받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LG화학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화학 중에서. 이 회사들입니다. 여천 NCC, 비상장이에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 하나토탈, SK종합화학 이렇게 5개입니다. 얘네가 뭐 하는 회사죠? NCC를 갖고 있는 화학업체예요. 보통 우리가 기초화학이라고 부르죠. 다른 뭐 그 금호석이나 이런 것들은 하이브리드 화학이라고 부르고요. 여천 NCC를 비롯해서 지금 이 업체들이 NCC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프타를 뽑아내는 것은 여기서 증류탑, 정유회사의 증류탑에서 끓는 점의 순서대로 뽑아내서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벙커시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프타를 넘겨줘서 여기부터 석유화학산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석유화학산업의 맨 첫 단계에서 그거를 끓여서 기초유분을 분리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를 뽑아내는 것이 아까 여천 NCC부터 LG화학을 포함한 5개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유회사가 너무 장사가 안 되는 나머지 이 나프타를 석유화학회사에 안 넘겨주고 자기네들이 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LG화학이 배터리의 그 어떤 기대감이 다 없어졌다면 이제 화학업종을 봐야 되는데 정유회사에서 만드는 나프타를 끓여서 만드는 기초유분이 쏟아진다. 그럼 화학회사는 공급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초유분 가격이 다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지금 보세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 3개죠. 대한유화랑 롯데케미칼이에요. 대한유화 연봉. 지금 작년에 그 상승했던 부분을 다 되돌렸죠. 그리고 롯데케미칼 다 되돌렸죠. LG화학은 아직 위에 있죠. 이게 만약에 배터리 부분에 그 여지가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거라면 다시 화학적으로 돌아가서 대한유화 롯데케미칼이랑 똑같이 된다면 이건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에요. 예. 60만 원 아래로 가게 되겠죠. LG화학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 변덕이 심한 친구예요. 화학업종에 이런 거 싫으면 변덕이 심한 친구를 처음부터 안 사귀셔야 돼요. 화학업종은 사이클이 심한 종목이에요.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 번 탄력을 입었을 때 나오지 않으면 그런 거를 겪으시게 돼요. 효성 TNC도 마찬가지죠.
효성 TNC가 전반기 때 연말 시상식을 했다면 연말 대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7월 달을 기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갔죠. 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화학업종의 특징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LG와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LG화학에서 뽑아내는 기초 유분뿐만이 아니라 정유 회사들 있죠.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서 뽑아내는 나프타에서 나오는 기초 유분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네. 그럼 이 물량 부담에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LG화학 본업으로 따지면 주가에 되돌림이 나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대할 게 없다? 대한유화나 그 롯데케미칼이 간 자리까지 LG화학도 가야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더 빠지면 60만 원을 깨고 50만 원 중반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업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50만 원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화학업종 가능성이 사이클이 있다. 이번 연도에 정점을 찍고 이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자, 매도하는 이유에 네, 2, 대해서 3년 동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도의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도하자. 지금이라도 매도하자. 화학주의 본업만 놓고 봐도 지금은 하락의 사이클의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LG화학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대표주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전반적으로 이 대표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지 시청자분들이 질문이 많으세요. 저희 하창은 본부장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이제 sek터의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좀 조정이 그렇게 없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소재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한 2번, 3번 정도 사이클이 또 한번 돌기도 했었고요. 근데 약간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뭐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뭐 배터리에 대한 이런 값어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폐배터리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이 눌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을 때 뭐 종목별로 다 지지 라인은 다르겠지만 일정한 지지 라인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게 됐을 때 어차피 그 섹터를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 종목으로 편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라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다시 한번 뭐 일정한 이 매수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고 차곡차곡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신일섭 소장은 사실상 화학주에 대해서는 매도, 저희 하창은 본부장께서는 2차전지 대표주들 지금 모아가도 되는 자리다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자, 두 분 오늘 하루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고맙습니다. 자, 맞수 한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